다음은 E-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앞에 E가 붙었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펙티브, 이런 효율적인,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하여튼 앞에 E자가 붙거나 I자가 붙으면 대충 이제 우리한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죠. 그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비쿼터스가 좀 어려운 스펠이긴 하지만 I am everywhere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지전능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어디에나 있다. 우리를 유비쿼터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 스마트폰하고 무선통신 기술,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비쿼터스한 환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화상통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면으로는 좋지만 또 한면으로는 좀 슬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지방 출장을 가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좀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어디를 가든 하나 정도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갖고 이제 날아가고 있을 때는 잘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요즘은 통신 기술이 발달해갖고 또 인터넷이 다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커뮤니케이션도 역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실시간 화상 통화 프로그램을 쓸지 아니면 메신저 프로그램을 쓸지 전화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일단 배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보내야 될 게 굉장히 큰 대용량의 파일이 있다든가 그림이나 이런 거를 공유해서 보면서 얘기하는 것인지 나누어야 할 내용이 뭐고 공유의 내용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회신이나 반응이 실시간으로 내가 수정한 거 바로 저쪽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반응이 얼마나 빨리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화상통신은 언제든지 이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올바른 매체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메일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라, 메신저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라, 웹 게시판을 활용은 어떻게 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라.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다만 좀 크게 얘기하면 무엇을 활용하더라도 그 목적에 또 맞게 그 회의에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최적의 툴을 사용하시길 바라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웹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전화하는 것도 신기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우리가 줌 수업 같은 거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 과학의 진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시스템에 조금씩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네티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 지금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콜이라고 있죠. 이렇게 같이 전화하는 거. 전화할 때도 에티켓이 있어요. 이런 소리 같은 거.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쩝쩝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에티켓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네티켓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자료들 보면 룰 오브 네티켓 해가지고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상대 리스펙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make yourself look good 어쩌고저쩌고 check your opinion 되게 많아요. forgive mistake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가끔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해야죠. 유포하면 안 되겠죠.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속어 같은 거 쓰지 말고 바른 언어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실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 거꾸로 책임을 지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훨씬 더 신뢰를 주죠.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 바이러스 유포, 해킹, 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항상 자율적 감시, 비판 활동, 상대방에 대해서도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스스로 감시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티즌 윤리 강령 실천을 통해서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일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는 것만큼 우리한테는 또 편리함도 주어지지만 또 책임감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네티켓에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줌 같은 거 이렇게 수업하다가도 보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생활 소음 같은 거 들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네티켓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나를 비출 때 상대방이 보기에 유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스로 좀 학습해가면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도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9장에서 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학습 윤리 같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